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입니다. 지난주 개막한 대전 영시축제가 이번 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즐거워야 할 축제가 인근 주민들 사이에선 일상 침해라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밤마다 빛과 소음이 이어져 전쟁이 난지 알았단 말까지 나옵니다. 이규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주말 밤 10시쯤 대전 영시축제장에서 800m 떨어진 선화동의 한 고층 아파트. 집안까지 침범한 빛에 눈부심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가림막까지 뚫고 들어온 적색과 청색 빛도 번쩍이며 평온한 주말 밤을 회방 놓습니다. 눈이 아플 정도로 너무 심하게 반짝거려가지고 제보를 하게 된 거죠. 애기들이 거의 9시에는 자러 들어가는데 9시부터 번쩍번쩍 하니까 문제가 되죠. 대전 원도심을 관통하는 왕복 6차로를 열흘 넘게 통제하면서 생업에도 지장입니다. 하루 수백 개의 택배를 옮기는 택배기사와 배달 음식을 전하는 배달원은 1분 1초가 돈이지만 불편을 하소연할 곳도 없습니다. 우선은 길이 안 좋잖아요. 차를 앞에까지 댈 수 있는 거를 좀 들고 걷는 거? 솔직히 말씀드려 욕 나오죠. 왜냐면 저희 하나 픽업하러 가는데 15분이면 가야 되는 걸 20-30분 돌아서 가고 상점에서 욕 먹고 음식값 물어주다 보니까. 정류장에서 우회버스 노선을 안내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겐 거친 항의가 일상입니다. 항의도 막 받고 그러시지 않으세요? 네, 하죠. 욕 같은 거 혹시? 네, 하죠. 해요. 축제 특수를 누려야 할 주변 상권도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대전시 집계로는 수십만 명이 찾았다지만 축제 기간 종업원을 휴가 보낼 정도입니다. 술집 이런 데 아니면 식당 이런 데는 조금 도움이 되겠죠. 왜 축제라는 게 술 먹고 노는 거는 되지만 일반적으로 상가들에게 활성화는 되지 않는다고. 대전시 게시판과 각종 SNS에는 영시축제로 인한 소음, 빛 공해와 교통통제에 대한 민원이 해마다 쏟아집니다. 집 앞에서 DJ 파티를 하는 듯하다, 전쟁 난 줄, 메인 도로를 열흘 넘게 막냐, 축제는 공터에서 등 따가운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상을 지켜달라는 시민들의 질문이 응답 없이 맴도는 사이 대전시는 연일 축제 방문객 수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 충남도가 도내 가금 농장 800여 곳을 점검해 방역 미흡 농가 31곳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방역 미흡 사례는 축사 출입 전 신발을 갈아 신거나 손을 씻는 전실 관리 미흡이 가장 많았고 출입구 차단 장치나 울타리 설치 미흡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충남도는 적발된 농가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개선이 마무리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대전시가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지막 글로컬 대학 34호 본지정을 향한 막바지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대전시는 공주대와 통합형 모델로 공동 신청한 충남대를 비롯해 한남대와 한밭대 등 지역 3개 대학의 본지정 실행 계획서를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글로컬 대학 본지정 여부는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대면 심사 평가를 거쳐 다음 달 최종 발표됩니다. 논산시가 오는 2027년 개최를 추진 중인 논산 세계 딸기 산업 엑스포가 국제 행사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논산시는 충남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세계 딸기 산업 엑스포가 개최 타당성과 경제적 효과를 인정받아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제 행사로 최종 승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딸기 엑스포는 오는 2027년 2월 26일부터 24일간 논산시 일원에서 개최되며 논산시는 이번 국제 행사 승인을 계기로 조직위원회 운영과 참가국 유치 등 본격적인 개최 준비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과 최고위원 후보들이 오늘 대전 배재대에서 충청 호남권 합동연설회를 갖습니다. 대구, 부산에 이어 세 번째인 이번 합동연설회는 앞서 연설회와 TV토론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등을 두고 조경태, 안철수 후보와 김문수, 장동혁 후보가 벌인 찬탄 대 반탄 공방이 재현될 전망입니다.
한편 지난 8일 대구 연설회 소란으로 전당대회 출입이 금지된 전한길 씨는 당 결정을 수용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대전의 한 대형 상가에서 남성 직원이 여성 상인 회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한 뒤 참다 못해 피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이후 자체 인사위원회가 열렸는데 직위 해제라는 징계를 받은 건 정작 피해자와 신고자였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혜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한 여성이 앞서가는 남성 어깨에 손을 올리더니 팔을 주무르기 시작합니다. 남성이 뿌리치지만 멈추지 않고 한층 내려갈 때까지 신체 접촉은 계속됩니다. 대전의 한 대형 상가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직원은 임시 상인 회장인 60대 여성으로부터 1년 가까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신체 이곳저곳을 만지는 건 물론 손톱으로 꼬집기도 해 멍까지 들었다는 겁니다. 옛날에 궁뎅이 툭툭 치고 밑번 치고 그래서 내가 굉장히 불쾌한 감을 가졌어요. 계약직 신분으로 이달 말 계약 만료를 앞둔 직원은 참다 못해 최근 피해 사실을 상사인 관리소장에게 털어놨습니다. CCTV를 확인한 관리소장 역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공론화했습니다. 일주일쯤 뒤 자체 인사위원회가 열렸는데 이를 주최한 건 당사자인 상인 회장이었습니다. 직위 해제라는 징계도 피해를 호소한 직원과 이를 신고한 관리소장에게 내려졌습니다. 상인 회장 본인의 동의 없이 CCTV를 반출했다며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무 실적이 저조하다는 게 징계 이유였습니다. 당장 내부에서도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보복성 징계라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약 33년이 되었는데 여지까지 지금까지 어떤 인사위원회를 구성된 적이 한 번도 없었고요. 만약에 인사위원회를 연다 그러면 본인 임시관리인 본인이 친한 사람들로 구성을 할 게 아니라 전문가들도 인사위원회 절차적 하자는 물론 신고에 따른 불이익 여부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성희롱에 대한 보복성 징계나 불이익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가 직접 성희롱 행위자가 된다고 하면은 그것이 이제 객관적으로 조사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상인 회장은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친근함의 표시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가 재계약을 위해 관리소장과 꾸민 음모라고 반박했습니다. 사과는커녕 적반하장 같은 상황에 피해자는 결국 임시 상인 회장을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현입니다. 금품을 받고 대출 한도와 신청 절차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불법 대출을 해준 전직 새마을금고 간부와 금품을 건넨 건설업자가 구속됐습니다. 대전지검은 100억 원대 전세 사기 사건 재판 과정에서 추가 혐의를 포착하고 관련 서류를 확보하는 등 강제 수사에 나서 이들을 적발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조만간 사건을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코레일이 올해 하반기 1,200명을 신규 채용합니다. 이번 채용은 공공기관 중 최대 규모로 지역 인재 채용을 위해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차량 240여 명, 운전 160명 등 7개 직렬로 이번 채용부터 열차 승무 직렬이 신설됐습니다. 지원서 접수는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진행됩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충남에 복구를 돕는 온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 건설 공제공합은 어제 충남도를 찾아 호우 피해 복구에 써달라며 성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성금은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돼 피해 시설 등의 복구와 함께 수해민의 일상 회복에 쓰일 계획입니다. 광복 80주년 기획보도 두 번째 순서입니다. 충남 출신 독립유공자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역사를 잊지 않겠다는 노력으로 만들어진 충남의 한 특별한 교과서를 소개합니다. 박선진 기자입니다. 16년째 학생들에게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윤외욱 선생님.
올해는 특히 선생님에게 더 뜻깊습니다. 동료 교사들과 함께 집필한 동아시아 역사 교과서가 충남교육청 인정교과서로 승인받아 1학기부터 수업에 활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던 이유가 뭐였지? 3.1운동. 이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독립운동 의지라든지 그다음에 결기라든지 한국과 중국, 일본의 대표 도시에 남겨진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를 좇았습니다. 반년 만에 충남 8개 학교에서 실제 수업에 활용됐습니다. 온라인 수업으로는 6개 학교의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가장 중점을 둔 건 학생들의 관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항일투쟁 등 우리의 역사를 흥미롭게 느끼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업의 도구, 교사의 도구를 할 수 있는 교과서를 가지고 저희가 좀 더 고민해 보는 게 좋겠다. 주변 국가에 있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도시를 이제 좀 더 여행하는 컨셉으로. 특히 배움이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며 큰 보람을 느낍니다. 아산에는 이세영 선생님 같은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의 행적을 찾아서 직접 아이들한테 안내를 하고 소개를 하고 자신들이 사직지에 가가지고 답사한 내용들을 알리는 모습. 마치 해외여행하듯 공부하다 보니 어렵게만 느껴지던 항일 독립운동 등 우리의 역사가 쉽게 다가옵니다. 아, 여긴 다음에 한번 가봐야겠다 싶기도 하고 여행 갈 때 엄마한테 한번 말씀드려봐야겠다라는 생각.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독립유공자를 배출한 충남. 그 숭고한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한 노력은 교육청 차원에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2022년부터 독립유공자가 다녔거나 졸업한 학교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독립유공자 61명의 출신 학교 20곳을 독립유공자 학교로 선정했습니다. 학생들에겐 그 자체가 살아있는 역사 교육입니다. 우리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더욱 커졌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는지도 알게 되었고, 선배들을 본받아서 학교에서 학교 규칙을 지키며 모범적이게 생활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교단에서 학생들을 만나는 역사교사들의 요즘 가장 큰 걱정거리는 혐오로 얼룩진 역사관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해 왜곡된 역사관을 스스럼 없이 드러내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처럼 나라를 지키고자 한 이들을 기억하기 위한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조국을 떠난 지 120년 만에 고국에 돌아오는 독립운동가 문양목 지사의 유해 봉환을 맞아 고향인 태안에서 환영음악회가 열렸습니다. 문양목 지사의 유해가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 태안 종합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음악회에서는 의장대와 군악대 공연, 의식 행사 등이 진행됐습니다. 문 지사의 유해는 정부가 직접 미국 법원에 파묘 및 이장 소송을 제기해 고국 땅을 밟게 됐으며 오늘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되는 봉환식 후 태안 생가터에 들러 추모제를 치른 뒤 대전 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23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이 바이오 제조 등 공공 분야에서 국가 자립인공지능, 이른바 소버린 AI 특화 모델 개발에 나섭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은 오늘 대전 본원에서 관련 토론회를 열고 소버린 AI 특화 모델 개발 방향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연구개발 협업 방안을 모색합니다. 연구원 측은 외국산 AI와 차별화된 소버린 AI 개발과 필요성을 공감하고 국가 정책 싱크탱크로서 출연연들의 역할을 되새기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제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로 내년 6월 발사될 아르테미스 2호에 실릴 국산 큐브 위성이 개발을 마치고 미 항공우주국 나사로 이송됩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이 총괄해 개발한 큐브 위성 K-라드 큐브는 무게 약 20kg짜리 초소형 위성으로 우주 방사선 관측 임무를 맡게 되며 관측 자료는 국내외 연구자들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또 국내 기업이 개발한 반도체 소자를 함께 탑재해 우주 환경에서의 방사선 내선 특성을 검증하게 되며 우주항공청은 국내 최초로 유인 우주선과 함께 발사되는 큐브 위성이라고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카이스트와 서울대 분당병원 등 공동연구팀이 눈에 착용해 안과 질환을 검사할 수 있는 콘택트 렌즈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콘택트 렌즈의 머리카락 굵기의 8분의 1 수준인 유기 발광 다이오드, 즉 OLED를 부착해 빛에 따른 망막의 기능을 살피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기술이 저반형 진단과 치료 콘택트 렌즈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대낮에 대전 도심에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26살 장재원이 미리 범행 도구를 검색해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범행 전날 피해자를 경북으로 데리고 가 범행을 시도하려 했다는 진술도 나왔는데 경찰은 숨진 피해자의 112 신고 4건에 대한 대응이 적절했는지 검찰에 착수했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9일 대전의 주택가에서 전 연인을 흉기로 숨지게 한 뒤 달아났다 하루 만에 검거된 26살 장재원. 장 씨는 이틀 전부터 범행 도구를 검색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십 차례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고 피해자 집에 찾아갔는데도 반응이 없자 무시당한다고 느껴 범행을 결심했다는 겁니다. 특히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빌리는 과정에 보증을 서고 비용을 댔는데도 자신을 피하자 불만이 커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용당했다는 부분이 감정이 이제 누적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오토바이 리스가 결정적으로 어떤 범행을 하게 된 도화선이 된 거죠. 범행 전날 대전이 아닌 경북에서도 범행을 시도하려 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부산에 가자며 피해자를 유인한 장 씨는 출발 직전 흉기를 미리 구입한 뒤 경북 구미와 김천에서 범행하려 했다가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고 실토했습니다. 이후 대전으로 돌아와 피해자 집 근처에서 범행했다는 게 경찰 수사 결과입니다. 범행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이나 공간적인 환경이 충분했는데도 상당히 망설인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대전경찰청은 사건에 앞서 접수됐던 피해자의 신고와 관련해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감찰을 벌이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주거 침입과 폭력 등으로 4차례 피의자를 신고했지만 스마트워치 지급 등 안전조치를 거부했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추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오늘 피의자를 살인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충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집단 성폭력과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 학생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가해 학생 7명은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피해 학생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때린 혐의 등을 받고 있으며 지난달 중순 학교에 학교폭력 신고도 접수돼 학급 분리 조치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희경 충남연구원장의 부적절한 정치 행보에 대한 대전 MBC 보도와 관련해 충남 시민단체가 성명을 내고 정치 중립 약속을 저버리고 도민을 기만한 전희경 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밝혔습니다. 또 전 원장이 인사청문회 당시 정치 중립성과 책임성을 약속하고도 당직을 유지한 채 의정부 지역구를 관리하기 위한 정치 활동을 계속해왔다며 충남 도정 싱크탱크 수장이 아닌 정치인 전희경으로서의 정체성을 선택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전시가 유성구 일원에 추진 중인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이 입주 수요 부족으로 좌초위기에 놓인 가운데 민주당 대전시당이 대전시장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대전시는 해당 산업단지 입주 수요가 300%에 달할 것으로 봤지만 한국개발연구원 분석 결과 10%에 불과해 대전시와 LH가 사업 중단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대전시는 사업성 확보를 위해 산단 면적을 크게 줄였지만 이전을 원하는 기업이 워낙 적고 공업용수 공급도 쉽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화이글스가 홈구장인 한화생명 볼파크의 장애인석 100여 석을 카펫으로 가리고 특별석으로 판매해 스포츠 윤리 위반 등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이 같은 불법 사실을 지난 4월 적발해 2차례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구단 측이 제때 이행하지 않아 고발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현해버상 체육시설은 시설의 1%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돼 있으며 한화 측은 빠른 시일 안에 원상복구할 방침입니다.
세종시의 독자적인 정책연구기관인 세종평생교육 정책연구원 초대 원장에 내정된 권영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세종시 의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세종시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권 후보자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헌신하는 동시에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고 두 개 조직의 통합 과정에서 갈등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권 후보자가 규정에 없는 관사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나와 후보자가 지원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수요일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